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인 것 같지만 또 북한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김경희가 여러분들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죽었다 살았죠. 2014년 5월 미국의 CNN 방송이 북한의 모 인물을 통해서 독살됐다 공식적으로 보도했던 경우가 있죠. 근데 김경희는 아직도 살아 있고요. 김경희는 사실은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앙당 조직 비서 겸 조직 지도부장을 김정일은 살아생전에 그 누구한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 제2인자 같은 실질적 조직 비서 역할을 김경희가 일정한 기간 했고 그 이후에는 김세성이가 했습니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17일 날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이후에 12월 말쯤에 살짝 정신을 차렸다가 1월 초경에 정확히 모든 사실을 주변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깨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위협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역대적인 앞으로의 황제로서의 북한을 통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성택의 위협을 제일 많이 느낀 사람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때 이미 장성택을 견제하라는 내부 지시를 한 게 바로 김경희와 김설성한테 했기 때문에 오늘의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을 수청하고 김정남까지 죽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종 현지 시찰에 김정일이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같이 다닌 적도 없습니다. 원래 김경희하고 김정일은 만날 싸워요. 그래서 잘 안 다니랬는데 김경희가 무단히 나타났고 북한 방송에서 그 1년 사이에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타난 사람이 김경희입니다. 김정일의 현지 지도에.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도 했을 때 처음으로 김경희가 처음에 나왔는데 살림집을 많이 건설했다. 그래서 서희 충성해보고 그걸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김경희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출되기 시작했죠. 제가 쓴 책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이 남긴 유서와 관련된 책인데 2012년에 출판됐습니다. 제목이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인데 그 책은 유일하게 김경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비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장성택의 숙청을 예견했던 유일한 책입니다. 그 유서 내 핵심 내용은 이런 말을 들으시죠. 첫째 조항이 이런 겁니다. 유언 집행은 김경희가 한다. 두 번째로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김정은을 후계자로 한다. 네, 7번째 조항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김설성을 정운의 방조자로 준비시키고 밀어줄 것. 네, 10번째 조항도 되게 중요합니다. 국내와 외국의 모든 자금 관리를 김경희가 할 것. 김경희가 다 맡아서 할 수 없을 경우 김설성이 맡아서 할 것. 아직까지 유서 내용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말이 많지만 공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거의 진번에 가깝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언급됐던 내용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치러진 제4차 당대표 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 총리했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했던 두 사람 김영남과 최선희의 아버지죠. 이 사람 나오고 뒤에 김원홍이 나오고 또 옆에는 장성택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석단 사진을 배려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총리 옆에 김경희가 있습니다. 왼쪽은 당주안의 비서들입니다. 오른쪽은 당주안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총리 다음에 김경희가 앉아 있습니다. 김경희가 조직비서만이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조직비서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고 조직비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조직비서입니다. 총비서가 아닙니다. 조직비서가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김경희가 하고 있었고 김정은이가 2012년 7월 6일 날 이설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사진에 나오면서 막 무리를 일으켰죠. 그다음 며칠 있다가 그 이설주가 김정은의 공식적인 부인이다 이게 공개됐죠. 그때 그 행사에 라이브로 방송할 때 이설주가 김정인의 왼팔을 오른팔로 탁 잡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간부들은 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김경희가 이설주를 불러다 대고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김정은이 듣다 못해서 뭐 좀 그런 거 가지고 그만하라고. 뭐 잡았으면 어때 요즘 애들이야. 다 그렇지.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런 행사에서 바로 김경희가 그 자리에서 있을 줄 욕했다. 그만큼 김경희의 지위나 역할이 그때 당시는 김정은보다도 원래 상황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김경희와 김정은, 이설주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사진 찍어서 공개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겁니다. 김정은과 김경희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 또 김경희가 입은 옷을 자세히 보세요.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바로 소위 뭐 인민복이라 북한식 인민복이라고 그러죠. 잠바. 이걸 김경희가 입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김정은 위대한 수령이잖아요. 위대한 영도자고 지금은. 근데 그 앞에서 저런 작업복 차림을 나간다? 그건 오직 김경희, 조직비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프지 않은 기간은 계속 김경희는 김정은을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직비서로서.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 잘못하는 순간 북한의 김일성부터 김정일로 내려오는 세습 3대 세습 후기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금방 지금 김정일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김정일 현시차를 많이 했죠. 김일성이나 김정일 한 번씩 갔던 곳을 갑니다. 김일성이 나가서 무슨 말을 했고 김정일이 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본인이 앵뚱 같은 그 일관성이 없는 말을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같이 참가했던 그 현시차를 받는 간부들이나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김정일이가 이제 그러니까 군부대에 나가서 북한의 군인들은 다 알겠지만 중대장은 맏형과 같고 또는 아버지와 같고 중대 정치지도는 어머니와 같다고 누나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중대장은 아버지 같다 말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중대 정치지도는 뭘 같다는 말했냐면 식모와 같다는 말이죠. 북한의 모든 부대에는 대부분 중대 이상급에는 식모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음식도 해주고 뭐 찬도 해주는 이런 우리 말하면 경력직 비슷하게 계약직식으로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경희가 엄청 욕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은 다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 1월 1일에 주요 일간지 중 한 곳에서 김경희 피살서를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김정은 시대 최고의 공안통인자 실세 중 한 명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장성택 숙청 이후 한 대규모의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의 불참 통보를 전해받았다는 것. 그런데 당시 김정은의 불참 이유는 김경희의 장례식이었고 김원홍이 그 경호팀 고위 관계자에게 김정은이 왜 갑자기 안 나오냐 그랬더니 관계자가 손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게 뭐냐면 김경희의 장례식 같은 거를 북한에서 공개 안 한다. 공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제대로 살고 있고요. 2013년 12월 장성택을 숙청될 때 언론과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낭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성택의 숙청은 이제는 북한의 체제가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김경희한테 어떤 것까지 제기했는가 하면 장성택이 몰래 북한에서 70여 명의 여자들과 어떠한 제세컨드 노래를 했다는 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뭐 70명까지 모르겠지만 7명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장성택이 숙청될 수밖에 없던 것이 김경희가 마지막 사인을 해선 건데 김경희가 장성택이 어떤 여자들과의 노는 걸 직접 동영상까지 봤다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장성택의 여자들 중에 아들을 낳은 사람한테는 $10,000씩, 한 달에 $10,000씩 줬다고 그래요. 딸을 낳았던 사람한테는 $7,000씩 문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본 사람이 말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김경희가 사인을 하는 통에 장성택이 수청된 겁니다. 김경희는 그 이후에 꽤 아팠죠. 많이 아팠고 김경희는 장성택 수청된 다음에 거의 정치적으로 이미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죠. 김경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는 거는 2014년 11월 7일에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보고한 뭐 삼국기밀 보고서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2012년 9월경에 싱가포르에서 진료를 받고 당시 2년 이상 갈 수 없다는 결과 보고서도 받았다는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2013년 11월에 러시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2014년 6월부터 평양에 복귀했다가 이후에 아까 제301병원에 7월 29일 날 중국 이민해방군 301병원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갔었고 이때 김경희는 백내장, 눈에 그다음에 심장 신경 및 근막염, 간 및 심장 복수에서 배불러서 이제 복수가 이제 빠지지 않았고 위궤양 등으로 고생했고 마지막에는 중국의 3대 제약회사인 과륜 제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강복 신약이라는 걸 겨우 처방받아서 그걸 먹으면서 겨우 근근히 버텼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계속 치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직비서 임무를 김설성이한테 다 넘겨주고 2015년 9월 이후에부터는 실제 너무 아파가지고 2017년에 이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평양시 보통관구역 모 그 김경희만을 위한 특각에서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따금씩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김일성이 쓰던 묘양산 특각에서 아직까지 몇 개 박물관 형식 남아있는 그 옆에 김경희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CNN이든 뭐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든 북한의 이런 내부 비밀들을 오밀조밀하게 다 알 수 있는 거는 축구내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을 얻는 데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은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방송이 나가면 북한 내부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좀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이것들은 아마 본인들이 알 겁니다. 진짜라는 걸.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